계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쁘죠? 네. 그리고 계좌 이체하고 지금 새벽이라 미안하니까 잠 깰까봐 답장은 좀 이따 드리려고요. 꼭 가져가고 계좌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넣거든요. 아, 이렇게 24시간 운영 덕에 제가 너무 감사하죠. 잠겼습니다. 지금 새벽 5시 49분이네요 아까 5분 전에 꽃다발 사고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애기 때 와, 저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까 그 되게 궁금했잖아요. 자동차에 뭐 몇백 배? 저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 우리 어렸을 때 궁금했잖아요. 저 비행기 타면 어떤 기분일까. 아, 참 어딘가 날아가고 싶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안 좋았으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 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후진국, 이제 개발도상국에 사는 여성들은 선진국에 가서 사는 게 굉장히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짧게 만난 남자가 내 평생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어리고 무섭잖아요. 그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남편이 안아주고 또 그렇게 둘을 맺어주는 회사가 멘토, 좋은 이야기, 경험 이런 걸 많이 도와주면 행복이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17년 전에 결혼했을 때 빈 땅에 그 넓은 사막에 뚝 둘이 떨어진 느낌? 아, 참 암담하더라고요. 이 앞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또 과연 선택한 게 잘 한 건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자리에 사람이 봉착하면 또 꾸역꾸역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 못하고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많이 도와줘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오늘같이 공항 나가서 서로 잘 살 수 있게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방향도 설정해주고 또 이국하면 전화하고 설정해주고 또 공항에서 도움되는 저희 17년간 부부가 살아왔던 그 도우미 자리도 전해드리고, 예를 들면 매운 거를 먹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큰 행복을 좌우하게 합니다. 부인은 뭐 자기네 나라 음식 먹고 남편은 한식만 먹고 처음부터 같은 밥상이지만 메뉴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반찬으로 같은 밥상에서 맛있게 먹으면 그것도 융합이거든요. 행복의 시작이고,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줘요. 공항 자료에 있고.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점을 이제 선임자로서 우리 후배, 또 제가 결혼시켜드린 고객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요. 또 그것도 부족하면 통역 어플로는 장문의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오류도 나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11시간, 밤 11시 안에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깊은 대화, 오해 깊어지기 전에 저희가 해소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베트남 여자니까 소통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또 2달, 3개월, 2~3달 후에는 저희 부부가 전국 어디든 찾아가요. 이거는 문제에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 멘토, 행복 도우미, 그 해피콜, 그런 제도죠. 뭐 홈페이지에는 사후관리라고 표시해놨지만 그렇게 저희가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부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유리벽, 콘크리트 벽이 생겨요. 거기에 최초가 이제 오해, 부적응, 또 바램, 환상을 현실로 깨닫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둘 간의 균열, 또 이혼, 뭐 가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힘들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두 부부가 안 깨지면 본가하고 신부, 처갓집하고 가족이나 친척들,
수십 명이 아파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슬기롭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외톨이가 되고 힘들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후회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련도 갖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회사 사후관리를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처음부터 나쁜 여자, 목적이 있는 여자, 위장결혼 여자 걸러내서 매주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도와줘도 안 먹혀요. 예를 들면 된장 여자가 바뀔 수 없잖아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또 6개월 동안 교육했던 과정이 그 회사는 없었어요. 거의 90%가 없거나 못해요. 왜냐면 한국 사장이 뭐 요즘 한국말 되게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그거는 통역이 전달 과정에서 자기 머리가 아니고 사장 머리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간절함이 빠져요. 그냥 꽁장 옹장 옹장장 이렇게 전달하는, 그 자기 베트남어로 뭐 옹장 옹장 옹장장 이렇게밖에 전달하는 과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부들은 감성과 동기부여를 못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이걸 베트남어로 표현한다고 그럴게요. 여러분이 몸만 한국 간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서 1단계로 하루에 한국어 단어 20개씩 10개씩 더 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기초과정 1단계가 아니라 3, 4단계 앞서가요. 그럼 그게 한 달만 누적돼도 남들보다 단어 2, 300개 더 알아요. 그러면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문장 조합이 쉬워지고 이해력이 뛰어나게 발전해요. 그러면 남편하고 언어 소통이 잘 되니까 첫째, 재밌죠? 오해가 없죠? 싸울 일이 적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도 존경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애기도 엄마를 존중해요. 근데 엄마가 한국말 너무 못해봐. 그러면 애기도 엄마 솔직히 무시해요. 밥 주는 거, 옷 입혀주는 거 때문에 엄마 겉으로 표시 안 하지 속으로 무시해요. 그 다음에 언어를 잘하면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로 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예를 들면 번역사, 통역사 뭐 여러가지 일 많거든요. 그런 좋은 직업이 낫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면서 어깨 아프고 다리 아파봐요. 사람이 지치거든요. 지치면 짜증이 많아져요. 배려도 적어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결혼 생활해야 되지? 이런 불만이 많아져요. 남편도 한 280 벌면서 부인도 그래봐요. 그럼 다툼이 많아져요. 서로 배려도 안 되고 신경질만 늘어나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익빈이에요. 악은 악을 더 부른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가 계속 붙어요. 좋은 거는 좋은 거가 계속 붙고. 빈익빈 아시죠? 이런 현상 때문에 극이 계속 치달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회 탓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자꾸 신랑들한테 얘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해도 100보다는 300 버는 게 낫고 300보다 500 버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력 없이 될까요? 요행이죠. 근데 요행으로 얻어진 복은요, 귀한지 몰라요. 허투루 다 나가버려요. 이런 거를 우리 아내가 교육과정 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앞부분에 된장 여자 골라 빼고 이렇게 사정관리 동기부여 교육을 6개월 동안 여러 번 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나쁜 여자 들어갔죠. 교육 엉망이죠. 사후관리 안 하죠. 계속 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좋은 여자 골랐죠. OJT 교육 6개월 동안 동기부여 교육 6개월 동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도와주죠. 익 부익부가 돼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깊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국제결혼 키워드로 딱 유튜브에서 검색하고는 그냥 재밌는 것만 봐요. 아, 저렇게 처갓집 갔네, 저렇게 데이트하네. 아, 그건 저희도 해요. 안 올릴 뿐이지. 왜냐면 그거는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쇼예요, 쇼. 그냥 어떻게 보면 낚시질이에요. 여러분은 그 낚시질에 당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종종 신랑들한테 전화가 와요. 가든 국제결혼 영상 봤대요. 이런 회사도 있네? 참 진솔하게 운영하네? 느꼈대요. 그런데 그 재밌게 뜨는 영상 막 보다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또. 아, 왜 가든 국제결혼에 이런 회사, 좋은 회사 있었는데 왜 내가 그리 안 갔지? 봐봐요. 정신 차려야죠.
지금 국제결혼 제가 통역 여러 번 얘기했는데, 회사 대표 부인이 통역한 회사 480개 중에 10개도 안 돼요. 왜요? 부인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또 말을 해도 저희 아내 실력의 1, 20%밖에 안 된다고 많이 전화가 와요. 저희 아내 언어 실력 봤잖아요. 예를 들면 관념, 가치관, 인격, 인성, 기질, 끼, 이런 단어 우리 아내 잘 알아듣고 그런 거를 파악을 많이 해요. 근데 어디 가서 관념, 가치관, 기질, 끼, 이런 거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통역 무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깊은 통역을 합니까? 아무튼 대표 부인이 통역한 회사 10개도 안 된다. 근데 그 10개 중에서도 굉장히 말을 깊이 잘한다. 심리 분석 굉장히 잘한다. 그 된장 여자는요, 사후관리 가도 안 고쳐져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기질 나쁜 여자, 목적이 많은 여자, 욕구가 많은 여자는요, 사후관리 가도 딴짓해요. 집중 안 하면. 너는 떠들어라. 네가 뭔데 날 가리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회사에서 결혼한 뒤에 이제 가끔 저희 부부에게 의뢰가 와요. 좀 도와달라. 물론 이제 좀 답례를 하겠다. 식사 대접하고 소정의 비용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몇 번 도와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런데 효과가 99% 없어요. 너는 떠들어라. 네가 뭔데 날 가리켜. 이런 식으로 대응해요. 그래서 사후 관리하기 전에 사전 관리를 또 6개월 동안 잘 해야 돼요. 사전 관리 전에는 애초부터 신부를 잘 골라내야 돼요. 나쁜 기질, 나쁜 여자, 기질 나쁜 여자, 욕심 많은 여자, 이기적인 여자 절대 안 바뀝니다. 어차피 안 바뀌는 거 처음부터 골라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저희 아내가 깊은 통역 유도 질문해서 다 골라 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죠. 사전관리 동기부여 교육이라고 하는데, 전체 국제교육 회사 480개 중에 제대로 하는데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회사 대표가 자기 생각 의중을 얘기해요. 근데 회사 대표는 한국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래요. 그러면 신부들은 이래요.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니까 쉽지. 당신 미국 가봐. 당신도 미국 생활 어렵잖아.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장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선생님도 베트남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담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신부들 입장과 똑같았던 제 아내가 17년 동안 한국 생활 적응을 했잖아요. 그 입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 가면 성공한 미국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이민 가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사람들이 더 와닿거든요.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신부들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1단계는 이제 언어죠. 언어가 잘 돼야 모든 게 만사형통 발전하잖아요. 가령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회사 한국 사장 같으면, 여러분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대로면 다음 달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3달 늦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죠? 그러면 2-3달 늦으면 이제 10개월 막 이렇게 넘어 걸리죠. 한국 입국하는 데까지. 근데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볼 때도 스스로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국말 어렵죠? 일단 위로를 해요. 네, 그럽니다. 그러면 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고비를 몇 단계만 넘어보세요. 그럼 한국말이 어느 날 들리고 쉬워지게 느껴져요. 그래요 언니? 왜?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남들보다 단어 하루에 10개, 20개만 더 공부해봐요. 그러면은 남들은 1단계일 때 여러분은 3단계 달려가요. 3단계 달려가면 5단계, 6단계, 7단계가 금방 도착해요. 이게 부익부의 효과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에 있잖아.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가서 남편하고 오해도 없고 재밌고 농담도 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애기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멋있게 봅니다. 와우, 어떻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라고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인상이 찌그러져요. 어떻게 몇 년 됐는데 저렇게 말도 못하냐?
속으로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1번이 나요? 2번이 나요? 1번이 낫잖아요. 어차피 할 거 한국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여러분들 더 사랑합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게 동기부여해요. 또 하나, 이제 저희 아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몸만 한국 간다고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국말도 잘해야 그 의식이 발전하고 한국 법도, 시스템, 생활, 뭐 이런 모든 사회, 이런 모든 걸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언어가 시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직업을 갖더라도 한국말 못 해봐요. 노동으로 벌어야 돼요. 다리 아프죠, 관절 아프죠, 팔뚝 아프죠,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땀나죠. 그러면 사람이 몸이 힘들면요, 배려가 안 나오고 웃음기도 없어져요. 그럼 부부간도 사이가 나빠져요. 배려가 적으니까. 근데 한국말 잘하잖아요. 좋은 직업까지 돈도 잘 받죠, 몸도 편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부익부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언어 잘해봐요. 직업 가질 게 온천지예요. 언어 못하면 그냥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 서서 일하거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 속도를 계속 올려야 돼요. 몸 피곤하잖아요. 그거보다 언어로 하면 통역사, 번역사, 그 외 직업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범위가 한 직업을 10가지밖에 못해. 근데 일단 언어를 잘하잖아요. 직업 선택의 범위가 남들보다 5배, 10배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받죠. 남편하고 사이 좋죠. 거기서 태어난 애기도 엄마 멋있다고 그러죠. 한국 생활 잘하죠. 10배 좋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저만 있을 때 공부하는 척 하는 것보다 저 없을 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것도 한 10%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90% 다 얘기하면 와우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3년 동안 저희 북쪽 기준으로 합격률이 99.9%였어요. 이제 제가 아까 샘플로 든 경우는 10%예요. 90%는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노하우라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해야 열심히 공부하지. 자,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윽박지르거나 채찍질하면요 반발만 일어나요. 그리고 사장 볼 때만 공부하는 척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학당 합격률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어학당 합격률이 60% 70% 밖에 안 나와요. 저희는 99%예요 코로나 끝나고 딱 한 명만 그 신부가 2번 떨어졌어요. 그 사람 빼고 다 전원 붙었어요. 이게 동기부여의 힘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속을 까보면 이렇게 천지 차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 한다면 이렇게 운영 못해요. 아내가 없잖아요. 그쪽은 베트남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인하는 거지, 그 나라 가면 저도 다른 회사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2나라를 접었거든요. 아무리 골라서 착한 애, 심성 좋은 애, 성실한 애 몇 명을 바꿔보고 무려 제가 돈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저도 동기부여 방식을 했죠. 더 할 테니까 좋은 여자만 데려와라, 교육도 시켜라. 그래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제가 일전에 이런 말 했어요. 지렁이는 2차원 밖에 모르거든요. 면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공간, 입체 개념을 몰라요. 지렁이가 제 말을 알아듣는다면, 지렁아 이 벽을 올라가 봐라, 하늘을 뛰어 올라봐라, 하늘에 서봐라. 그러면 걔네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 걔는 입체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산업연수생이나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 안 해본, 현지에서 한국어 전공한 애들은 제 말을 100%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해를 못해요. 제 말을 100% 이해를 못해요. 저보고 피곤하대요.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그럼 사고 나면 어떨 건데, 못 살면은 내가 욕먹는데. 걔네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직접 고개 가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한국 생활 안 해봤잖아요. 한국 생활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근데 걔네는 고객은 왕이다 그러면은 나보고 미쳤네 이래요. 아직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안 부딪혀 보니까 고객들에 대한 불만, 애로사항 이런 걸 몰라요. 저는 이제 아니까 얘네들한테 요구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해를 못해서 실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국제결혼 480개 중에 대표 부인이 통역한 회사 10개도 안 되고 약 90%가 저희 아내보다 말 못해요. 관념, 가치관, 기질, 끼 이런 거 말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깊이 통역이 안 되는데 무슨 심리 분석을 하고 여자를 나쁘게 유도 질문해서 골라 빼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아유 좋다는데요, 뭐 성격이 요리라는데요, 여행이라는데요, 그것만 갖고 그 여자하고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걸로는 기질기 파악 못해요. 자, 맞선을 보고 신부하고 맺어지죠. 6-7개월 동안 교육을 하죠. 그러 다음에 이제 공항에 입국하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99% 없어요. 대표만 가서 사진 찍는 거 농담 따먹기 하고 오는 게 무슨 사후관리입니까? 쇼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현지에서 통역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전국을 찾아간다? 가든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안 깨지게 하려고. 아무튼 이제 불량 여자를 골라내는 건 우리 아내가 고도의 심리전법으로 빼서 잘 맺어주고 6-7개월 동안 사정관리 동기부여 교육을 최대한 또 잘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이 하고, 오늘처럼 공항에 꽃다발 환영 마중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입국하면 3-4개월 후쯤에 또는 이제 빠르면 2달 전국 가가호 저희 부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 대표하고 같이 전국 가정을 또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해피콜, 행복 도우미, 행복 멘토, 사후관리, 이제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는 사후관리라고 표시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도면 행복 안착이 됐겠다. 그때는 이제 신규 들어오시는 분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행복 안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항 다 왔네요. 저한테는 피곤하지만 그 가정은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안 깨지면 양쪽 집안, 남편하고 부인 쪽 집안 수십 명의 아픔을 저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 부부도 연애해서 결혼하지만 한 평균 황혼 이혼까지 50%가 깨지거든요. 이혼하죠. 근데 그 이혼들을 보면 아가씨 때는 좋았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삶에서 변하는 거죠. 그게 삶의 변수거든요. 질리는 거죠. 못된 모습, 힘든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질리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것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궁합, 레벨을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3년 전 영상에 올려놨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저기 전라남도 해남이나 뭐 경상남도 거창군에 농사짓고 좀 미래를 생각 덜 하는 사람, 뉴스를 좀 안 보는 사람하고 맺어지잖아요. 저희 아내도 안 살아요. 그게 이제 레벨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제 사람이,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역동적, 동적이고, 근데 이제 나이 많은 한 50대 중반 또는 50 정도 되는 남자는 대부분 정적이잖아요. 집에서 뭐 음악 듣거나 TV 보거나 바둑 두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나가는 거 좀 귀찮아하죠. 그런 사람한테 그 20대 초반 뭐 그런 여자, 액티비티한 그 동적인 여자, 욕심 많은 여자, 호기심 많은 여자를 해주잖아요. 무조건 사고 나요. 레벨이 안 맞잖아요. 궁합도 안 맞고. 그런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런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중도금을 뺏기 위해서, 돈 받아내기 위해서 신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결혼시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 맺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당장 기분 좋게 해야 중도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처럼 또 사후관리도 안 가잖아요. 아예 뭐 욕먹을 거 뭐하러 다가가겠습니까? 추가 착취 무지 만들죠. 족쇄 건 다음에, 계약금 족쇄 건 다음에 추가 계속 만들죠. 신부는 돈돈돈 하죠. 전화 받지도 않죠. 문자 보내면 막 하루 다음날 오죠. 그 다음에 뭐 아우 진짜 이거 뭐 욕먹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교육 철저히 한다면서 무슨 교육입니까? 여자 변한 것도 없고 더 나빠지는 거 같고. 된장 여자 해줬죠. 어떤 회사가 사후관리 갑니까? 멱살 잡히려고. 여러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들 속에 많이 여러분들 인생 잘 살 수 있게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좋은 회사 통해서 여러분 인생 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공항 주차장에 다 왔어요. 저는 또 내려서